최근 미국의 주류 정치 매체들이 한국의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 대한 노선 정리에 대한 비판부터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언급까지 한국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현지 시간 20일 최성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인턴연구원이 기고한 한국은 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주저하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미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자유진영 대다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의 이번 결정과 친중 외교 노선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칼럼은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망설이는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에게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도 거론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에 제재를 가할 때 미국이 뒷짐지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비판할 사안은 아닌 문제입니다. 칼럼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 1088종이 제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산업연구원의 분석도 실었습니다. 또 한국이 비핵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 중공을 화나게 할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싣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한국이 중공에 대한 의존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중국의 건의에 옹호하는 입장을 비춘다면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는 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에 의존하면 한미동맹을 소외시킬 수 있다며 한국은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장과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신뢰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미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단을 북한과 중국에게 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도 굳건히 하고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안한 심리만 드러낸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도 한국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북한 선제 타격론을 들먹이며 한국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퍼지고 있다는 부끄러운 기사를 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도널드 커크 기자는 60년 넘게 아시아 문제를 취재해왔으며 현재는 80대의 나이로 프리랜서 기자로 활약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행동으로 선제 타격론이 퍼지고 있으며 지난 13일 한미연구소 대담에서 커티스 스케포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사령관 재임 시절 한국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시점에서 선제 타격은 위험하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여론의 분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선제 타격에 반대한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터부시되는 선제 타격론을 들먹이며 북치고 장구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커크는 한국군과 미군 장군들이 계속 선제 타격을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먼저 김정은을 때려 눕힐 것인가가 문제라고 기사를 맺습니다. 이는 미국 온라인상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혹평을 쏟아내며 60년 이상 언론인으로 활동한 사람이 쓴 글이라니 냉전시대 멍청이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원치 않아. 바보 같으니. 글 읽는 것이 시간 낭비였다. 세계가 발작할 거야. 선제 타격, 쉽게 말해 용감하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큰 그림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북미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2일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북한이 최근 이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달 중 극적인 남북미 대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최근 며칠 사이 북측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며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게 아니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4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그 사이 남북 고위층 간에는 협상을 위한 비밀 접촉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주로 남북 정보기관 간 채널을 통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제스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기 전 한반도 정세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두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실시와 그해 11월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듬해 전격 대화 모드로 전환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게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지만 북측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 정책, 이중기중 철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이나 홍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독자 대북 제재를 가동하며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대북 압박 수위가 오히려 높아질 기미가 감지되자 북한이 핵, 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북미 간에도 기존의 채널에 더해 제3의 채널이 가동돼 실무자급에서 서로 대화 조건을 들어보는 물밑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새해 들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수차례 접촉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외교부, 통일부 모두 남북, 북미 접촉 및 조만간 대화 재개설에 대해 20일 한 목소리로 확인해줄 사안이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정의영 외교부 장관은 21일 YTN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추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미 밝혔지만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서는 한미 간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남북미 간 사전 접촉이 서로 입장차로 틀어질 경우 북한이 오히려 올해 4차례 미사일 도발보다 더 강한 한방을 들고 한미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은 살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이는 형국입니다. 종전선언이 올봄에 찾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